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취미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제 취미는 괴담록 애청자라면 다들 아시는 밤낚시가 취미고요. 잘 잡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취미입니다. 어쨌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어떤 이유에서 좀 멀리하게 된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이번 이야기는 88맨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88맨솔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88맨솔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은 건 1년 전 일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강원도인데요. 저희 집에서 한 20분 정도? 그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원주 5개 근방인데, 거기 가면 요즘엔 손을 많이 탔지만 그전에는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재미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총살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 묻어버린 자리라고 해서 무당들도 안 들어오는, 진짜 그야말로 제일 터가 센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도 그 말을 듣기 전부터 거긴 낮에 가도 오싹하고 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더라도 낮에 갔다가 늦어도 초저녁이면 나오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뒤엔 그전보다 더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낚시를 하는 걸 아는 그 민수라는 동생이 있는데, 자기도 낚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루 종일 전화를 하더라고요. 낚시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냐, 뭐 낚싯대랑 릴은 뭐가 좋냐, 미끼는 뭘 써야 하냐. 그래서 전 제가 아는 것들을 알려줬죠. 뭐 사고 뭐 사라고. 그랬더니 좀 지난 뒤에 전화가 와서는 사는 거 다 샀다고 그날 밤에 바로 낚시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도 데리고 온다고 하면서 말이죠. 베스 낚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하는 말이 베스 뽕 맞힌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큰 녀석 잡아서 베스 낚시에 빠져들게 만드는 걸 말하는데, 그런데 큰 녀석을 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그래서 덩어리 잡기는 힘들 테고 작은 녀석들이라도 많이 잡게 해서 손맛이라도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동생이랑 동생 친구들, 그리고 저까지 하면 5명. 그런데 그 인원이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곳은 암만 생각해도 그 원주 5개 근방 거기뿐인 거예요. 거긴 진짜 별로인데 말이죠. 그래도 내심 남자만 5인데 뭐가 겁나냐 싶어서 그날 밤 동생들 데리고 그곳에 갔는데요. 거기 도착을 하니까 마침 먼저 온 사람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빛도 하나 없고 어두컴컴하고 낮에 와도 음산한 곳인데, 진짜 와, 저 사람 담도 크다, 그런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저도 동생들 이제 하나하나 채비하는 법부터 매듭법 알려주고 대충 입질 느낌이라든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몇 가지 알려준 뒤에 밀가루 내려가서 먼저 오신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옆에서 낚시를 했는데요. 낚시꾼들 친화력이라는 게 굉장하거든요. 딱히 성격이 이상하거나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또 금방 친해지는 게 낚시라서, 그래서 저도 먼저 와서 낚시한 분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금방 친해져서 그 옆에서 동생들 봐주면서 낚시를 했는데, 그런데 전 그 목소리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희 여긴 뭐하러 왔냐? 주변엔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도 없고, 먼저 와서 낚시하던 사람과 저희 포함 남자만 6인 그곳에서 나지막하고 차가운, 도저히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늘어지는 여자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절대 사람이 낼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인 게, 그 목소리 자체가 라디오 주파수 안 맞았을 때 들리는 그 지직거리는 노이즈 섞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등 뒤에 얼음 한 덩어리가 때린 것 같은 굉장히 시립고 차가운 느낌이었고요. 순간 저는 그 목소리 나만 들은 건가 하고 주변을 봤는데, 그때 바로 옆에서 한참 열심히 낚시를 하던, 우리보다 먼저 와서 혼자 낚시를 하던 그분이 인사 한마디 없이 뒤돌아서 나가시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어디가 잘 나왔는지, 미끼는 뭐가 반응이 좋았는지 서로 웃으며 담소도 나누고 했었는데 말이죠. 그때 당시엔 거기가 강 앞까지 차가 내려갈 수 있어서 그분은 바로 앞까지 차를 가지고 와서 세워뒀었는데, 그냥 황급히 낚싯대를 차 안에 넣더니 물가를 따라서 앞쪽으로 가면 차가 다니게 만든 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리로 가지 않고 바로 차 돌려서는 길이 아닌 풀숲 앞을 그냥 정면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이 다급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 이 사람도 들은 거다. 저는 그 모습 보고 동생들을 봤는데, 동생들은 여자 목소리를 못 들었는지 낚시에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동생들이 동요할까봐 먼저 낚시 가자고 한 민수한테만 야 너무 안 나온다, 오늘은 들어가자, 형이 먼저 가서 정리할게, 그렇게 말하고 아무 일도 없듯이 황급한 티도 내지 않고 조용히 바로 그 앞 언덕까지 올라와서 민수한테 문자를 했어요. 야 방금 나랑 내 옆에 있던 조사님한테 어떤 여자가 말을 걸었어. 너희 당장 나와야 해. 혹시 모르니까 애들한테 티내지 말고 그만 가자고 하고 거기서 조용히 나와. 여기서부터 민수 얘긴데요. 민수가 제가 보낸 문자를 보자마자 그 순간 그 앞에서부터 물안개가 들이차는데 물안개가 너무 짙어서 바로 옆에 있는 친구도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때 문자를 본 민수는 그 낌새를 채고 야 안되겠다 나가자 하고 서로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서로 있는 거 확인하면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안개가 너무 짙어서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앞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였는데 그땐 진짜 그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고 한 치 앞도 안 보여서 그때 올라온 애들이 모두 민수 손을 잡고 올라왔다고 말을 하는데 모두 하나같이 앞에서 민수가 손을 잡고 올라와 줬다고 말이죠. 그런데 민수는 한 명인데 어쨌든 거기 오래 머물러 좋을 게 없단 걸 느낀 저희는 채비 정리 대충 하고 급하게 그 자리에서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이제 낚시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그날로 관뒀네요. 저는 아직도 그 목소리 기억나고 그 목소리는 정말 사람이 낼 수 없는 소름 돋는 목소리였습니다. 너희 여긴 뭐하러 왔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물가 앞에서 제보자님이 말한 그런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리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에서 누군가 손을 내민다면? 밤낚시의 운치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